동사기능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22년 2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종자 100개를 파종하여서 70개가 발화하였다. 그랬을 때 발화율을 계산하시오. 발화율, 얼마나 싹이 텄는지 비율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종자분의 그 다음에 발화된 종자수 해서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 때문에 100으로 합니다. 그래서 70% 이렇게 단위까지 꼭 써주세요. 그래서 발화율에 대한 계산식을 실제로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또한 발화율에 대한 식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2번이에요. 무, 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이런 것들의 과명, 패밀리 과명은 배추과, 다른 말로는 십자화과라고도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쓰셔도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추꽃, 그 다음에 무꽃 보시면 십자가 모양을 닮았어요.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꽃을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봤는데요. 보라색 빛으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3번 산파. 우리가 종자 파종하는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산파, 같은 말로 흩어뿌림이죠. 흩어뿌림에 대한 정의를 쓰세요. 토양 전면에 종자를 흩어서 파종하는, 뿌리는 방법이다 라고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4번 조직 배양의 목적 세 가지를 쓰시오. 조직 배양이 무엇인가요? 식물의 잎줄기 뿌리 아니면 세포 단위를 가지고 인공적인 시설에서 배양을 하는 건데요. 이 조직 배양하는 목적은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무병주, 무독주 이를 생산해서 전체적인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순히 그냥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종하는 그런 기간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대량 급속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특이한 새로운 특성을 가진 식물체류 분리를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종자의 층적 저장 방법을 쓰시오. 층 우리가 과거에는 외부에 그 종자 씨앗을 묻어가지고 종자를 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래와 종자를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저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이 층적 저장하는 법은 모래와 종자를 층층이 쌓아서 종자의 휴면을 없애기도 하고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보통 과수 종자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6번 매번 나오는 문제죠. 종자의 구조를 기억, 니은의 디귿에 맞게 쓰고 그거에 대한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는 건데요. 이 종자는 딱 보시고 아스파라거스 종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역은 배유, 그래서 배젖이죠. 전체적인 영양분이 있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랄 떡잎, 그리고 디귿은 유근, 뿌리입니다. 7번 우량 종자의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우량 종자는 어떤 종자일까요? 우수성이 있고 영속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다른 것과 다르게 구별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순도가 높거나 발화력이 우수한 종자,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라고 쓰셔도 됩니다. 8번입니다. 꽃차례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1조 컷. 이 그림 보시면 총상 화서입니다. 화서 잘 이해 안 가실 때는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시면은 이해 가시고 또한 다양한 꽃들을 관찰하시면서 이게 무슨 화서일까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연결 한번 해보세요. 9번 수확 후 전처리인 예냉의 원리를 쓰시오. 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작물 자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예냉, 예비 냉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냉 같은 경우엔 수확 직후부터 유통하기 전까지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식히는 것이고 수확, 저장, 수송, 판매 중에 부패를 적게 합니다. 온도를 빨리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열, 작물 자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풍온을 낮춰주고 호흡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능의 효과도 꼭 알아두세요. 수확 후 농산물의 온도가 빠른 시간 내에 낮아져서 호흡이 억제되면서 내외적으로 품질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이에요. 가지에 피해를 주는 아메리카 입골파리 방제 방법을 3가지 쓰시오.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성충의 유입을 차단시킵니다. 방충망 설치, 굉장히 키포인트 단어죠. 그리고 유충의 피해가 없는 건전한 묘를 정식하고요. 3번째로는 천적인 굴파리 존버를 살포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거에 해당되는 약재가 있다면 그 약재의 정확한 명칭도 써주시면 좋아요. 11번, 감자의 무름병 감염 시 방제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병든 식물체, 병든 잎을 가능한 제거해야죠. 그리고 밀식을 피하고 통풍과 환기를 철저히 해줍니다. 그 외에도 이 무름병에 대해서 방제 방법에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카페에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주세요. 12번,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멘붕 오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순도 검사 시 거칠거칠한 종자, 껍질이 붙은 종자의 구조를 2가지 쓰시오. 우리가 종자를 검사할 때 거칠거칠한 종자가 있습니다. 이 형태의 종자는 서로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물체에 부착되기 쉬운 것, 혹은 타 종자를 붙이거나 타 종자에 붙이기 쉬운 것, 정선 또는 혼합 또는 시료 채취 등 용이하지 않은 것, 거칠거칠한 구조물이 만약 시료가 체프틱 구조한 것이 시료량의 3분의 1 이상일 때는 껍질에 붙은 것으로 본다. 이 3가지 중에 이 2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법령에 관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출제가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번 농약. 농약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농약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죠. 하지만 농업의 약입니다. 농약은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농약의 조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천천히 한번 볼까요? 적은 양으로 약효가 확실해야 되고요. 다른 약재와 혼용 범위가 넓고 또 인축에 대해서 독성이 낮아야 되죠. 그리고 농작물 자체에 대한 약해가 없어야 되고 어류, 물고기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되고요. 천적, 유해 곤충에 대하여 독성이 낮거나 선택적일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것이 좋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외우실 수 있는 부분 3개의 키포인트 단어를 선택하셔서 외워두세요. 14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식시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식을 옮겨 심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본포에 심기 전에 미리 예비로 심어두는 과정이 가식이라고 하고요. 가식 이후에 본포에 심는 과정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 과정은 가식과 정식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식을 하지 않고 이식을 바로 해서 본포에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14번 가식시기 제1의 가식시기로 알맞은 것은 밭과 같은 경우에는 떡잎일 때, 떡잎은 굉장히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 그런 상태죠. 그럴 때 가식한다는 거죠. 가지과 같은 경우에는 떡잎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 떡잎 귀여운 부분일 때와 그리고 본잎이 2-3장 정도 나왔을 때 가식합니다. 그 이후에 더 커 나갔을 때, 잎이 더 많이 나왔을 때 정식을 하겠죠. 그래서 가식 시기와 정식 시기를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15번, 과수의 접목, 접붙이기의 장점을 3가지 쓰세요. 병충에 대한 저항성, 새로운 품종에 대한 결과 연령을 앞당기고 신품종을 빠르게 증식, 그리고 모수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고 과수, 높은 크기의 나무를 조금 작게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16번이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매번 한 번씩은 출제되는 문제죠. 녹두라는 이 작물의 루트 최대 중량이 30톤일 때 시료의 최소 중량은 1000g, 120, 1000g, 50. 제출 시료, 순도 검사, 이종 종자, 수분 검사.
이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제출, 순도, 이종 개수용, 수분 검정용입니다. 17번입니다. 종자 순도 분석 작업 시에 결과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마 요게 두 개 헷갈리실 거예요. 종자 순도 분석과 종자 수분 분석이 조금 둘째, 셋째 이렇게 다릅니다. 18번 작물의 수확 적기를 쓰시오. 벼는요 완숙기 때 수확을 하고요. 십자화과는 녹숙기 때 수확을 합니다. 자, 벼의 수확 적기는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출수 후 40일, 만생종은 출수 후 50일 정도 됩니다. 19번이에요. 미세종자 파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쓰시오. 미세종자 파종을 하고 나서 흙덮기, 즉 복토는 하지 않거나 가볍게 눌러주고요.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밑으로 흡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저면 관수 영상 링크로 한번 첨부해 드릴게요. 20번 수박 접붙이기 접목에 대해서 유의사항 두 가지를 쓰세요. 먼저 대목 제조 시에 대목이 뿌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목이 자라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목의 생장점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이 밀착되도록 맞춰서 끼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 단어 생각해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2022년 이외에 굉장히 평이했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